자, 주변 증시부터 다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막 무너져 내릴 것처럼의 흐름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일단 뭐 다우지수라든가 그리고 S&P 500 지수의 흐름 잘 돌려놨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그 눌림폭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아침 또 주말 내내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잖아요. 본격적인 조정이다. 시장 뭐 2,800까지 온다. 2,600까지 온다. 별의별 소리. 우리는 그 시황 자체를 좀 잘 해석을 해서 잘 대처가 됐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부분이 남들이 악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호재면 호재죠. 어떻게 악재 기준이 잡히냐라는 표현을 해드렸고,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헤지펀드와의 뭐 개인 투자자 또 공매도 그 부분의 싸움에서 뭐 개인 투자자가 이겼다. 뭐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낄낄대고 웃고 있을 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밖에서는 와 공매도 다 죽었어 낄낄낄. 공매도의 규모가 얼마 안 돼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매도가 또 추가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아니냐, 해치성의 매도 물량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게임스탑의 그 공매도 관련된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거품이 계속 그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에 실패한 쪽이 이제 뭐 파산까지 범위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그 마진콜 당하기 싫어서 마진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량주를 일부 정리한 부분도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새롭게 공매도를 또 때린 거죠. 저 같아도 공매도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비이성적으로 뭐 16배 올랐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금융당국이 그런 부분에 제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주도 비이성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그 거품이 깨져 내려가는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뭐 10배, 20배, 30배짜리 없었는데 30배는 좀 그런가? 어찌됐건 간에 뭐 10배 막 우습게 나왔잖아요.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거품이 껴있는 쪽에 대한 공매도는 어쩔 수 없어요. 하여간에 뭐 우리는 뭐 공매도하고는 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보는 건데, 시장의 컨디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악재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게임스탁의 공매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혼란,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요구가 나온 거지 뭐 문제된 건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게임스탁의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이 60%대 강세였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윗꼬리가 절반 이상 달렸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고, 시간에서 하락했다는 거 강조드렸고, 그래서 오히려 일요일 날 5시간 반 무료 방송 진행할 때 뭐라 그랬어요? 5시간 반 무료 방송 진행할 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전강 후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 기준에 남들은 전부 무슨 소리냐 급 나갈 거다라고 할 때 전강 후강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강부합 출발에 강세로 마감됐고,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뭐 고점 대비 뭐 40포인트 눌렸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긍정적이고, 마감 이후에 선물도 긍정적이고, 글로벌 증시 니케이 쪽도 오늘 장중에 이제 우리 쪽의 흐름에서도 꼬리가 막 달리고 내려왔을 때 심지어는 뭐 또 패닉에 빠지신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유료방은 뭐 그런 흐름은 아니었는데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무료방 쪽에 보면은 지금 이제 하락 전환되는 건가요? 막 걱정을 하셨는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보시면 되죠. 니케이 쪽의 종가가 이제 결론은 오늘 고점 대비 0.1%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꼬리 없이 마감됐다고 보시면 되죠. 0.97%의 강세. 호주는 1.49%의 강세. 미국 선물은 뭐 1% 미만이지만 그래도 0.6%, 0.5% 수준의 강세. 국내 증시도 막판에 일부라도 돌려놨어요. 예? 그 꼬리 부분을 감싸는데 일부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IT 쪽의 흐름에서 그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죠. 오늘 삼성전기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것에 대한 짜증스러움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기전자 업종 전체적인 흐름의 37.30%의 기준 이게 이제 연구원이 이제 계산해서 오늘 원고를 작성을 할 텐데 우리도 이제 계산을 또 한번 같이 해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은 37.30%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곱하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1.82% 올랐어요. 그죠? 거기에 전거래일의 종가가 얼마예요? 3,056.6포인트 정도?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곱해주면 얼마예요? 20.74포인트. 그러니까 21포인트 정도를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겁니다. 비중은 37% 비중인데 시장 지수 끌어올린 거는 절반 이상을 끌어올렸죠. 비중은 30%대 37%인데 끌어올린 지수는 절반 이상 21포인트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실 때. 결론은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오늘 시장 지수 끌어올린 게 대략 이제 0.8% 정도 수준의 100원당 0.87 뭐 이렇게 돼 있죠. 0.87 포인트를 100원당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곱하기 오늘 1,400원이니까 삼성전자 혼자 들어올린 포인트가 12포인트입니다. 40포인트에서 12포인트를 삼성전자 끌어올렸어요. 이제 아쉬운 게 새롭게 편입한 이제 LG전자 기준 그리고 이노텍 스윙으로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가격 반발력이 약해서 아쉬운데 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죠? IT 대형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LG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삼성전기 부분이 이제 좀 아쉽잖아요. 오늘 21만 5천 원까지 찍어줬었는데 꼬리 쫙 달려버리고. 근데 보면은 6월 6.28% 눌림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5%대 조정 고점 대비. 삼성전기는 고점 대비 얼마? 6% 수준의 조정.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최저점, 뭐 10월 말 11월 최저점 대비해서 56.5% 상승, 시장은 33%의 상승.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오고 조정은 제한 쪽으로. 그래서 오늘 짜증도 나고 얘만 왜 이렇게 약해요라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얘만 약한 게 아니라 얘가 제일 센 거죠. 시장 대비 뭐 2배 가까이 올라오고 조정은 받은 것도 없고.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의 흐름이고요. 시장 대비 2배 가까이 올라오고 조정폭은 제한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이제 우리는 진짜 눈누난나 행복해하면서 나머지 스윙이나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1% 눌리고 끝났는데 반면에 이제 현대차가 0.84예요.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기아차 부분의 1% 하락 부분은 어제 이제 9%의 강세. 그러니까 9만 원이면은 아무리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다 할지라도 9만 원이면은 버겁지 않은 가격이죠. 9만 원 초반 그 편입 단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눌림목일 때 저점 편입도 충분히 단행되셨을 테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뭐 7만 원대에서부터 18일 날부터 1월 18일부터 7만 원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뭐 3거래일 만에 36% 차익 실현하신 동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편입 기준 또 추가 편입 기준 설정해서 다시 9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흐름이고 시장 무너지면서 동반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강한 종목은 하루 이틀 만에 돌리죠. 제일 버거운 게 아무래도 이제 뭐 KB금융이라든가 주력주 기준에서는 KB금융 이제 넷마블은 이제 아름아름 많이 돌려놨고 그리고 또 뭐 저점 편입하신 분들은 수익이 일부 발생돼 있으시고 또 버거운 게 이제 수익 쪽에서는 두산중공업, 뭐 한국전력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쪽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여력이 도저히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력주를 편입하시는 기준에 있어서는 현금 여력이 도저히 없다 하실 땐 이동 전략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여력이 있고 그러시다면은 굳이 지금 장에서는 조정장이 아닌 강세장으로 설정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지 전략 가지고 가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내일부터 해서는 일단 이제 그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뭐 삼성전기 솔직히 삼성전기 뭐 수익인데 왜 차익 실험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쉽고 버거운 뭐 L전자, 이노텍도 있고 합니다만 내일부터는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자동차 쪽, 또 LG화학도 뭐 아름아름 다 돌려놔서 평균 단가 수준, 또 수익 구간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부터는 수익 종목 일부하고 뭐 단기 공략주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동안 단기 공략주 굳이 안 봤죠. 뭐 주력주에서도 강세고 또 눌릴 때는 또 주력주 위주로 또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 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코도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문자는 안 나갔죠. 결론적으로 거래량 없이 이제 움직이다가 꼬리가 좀 달리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익 종목군들 손절이라 할지라도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뭐 에코프로처럼 완벽한 수익, 또 서울반도체처럼 완벽한 수익, 뭐 이러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은 거래가 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다면 수익 종목도 좀 잘라내서 주력에서 수익 부분을 잡아낼 수 있도록 비중을 주력 쪽에 더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수급 부분 놓고 볼게요. 수급 부분 놓고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순매수 기준의 흐름인데 뭐 79만 8천 주 개인들이 물량 뺏겨서 의미 없어요. 손바뀜이라고 그랬죠. 2,500만 주 기준의 매도와 매수 기준에서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보다는 작죠. 뭐 예를 든다면은 아남전자라고 했을 때 아남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개인하고 비교했을 때 아예 뭐 잽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 이것도 순수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시스템 매매하는 쪽이죠. 고빈도 매매를 하는 쪽. 원래 이제 고빈도 매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불법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고빈도 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쳐놨잖아요. 어찌됐건 그 고빈도 매매를 하는 매수매도 시스템 매매하는 쪽의 기준인 거고 외국인이 55만 주나 샀어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 그랬죠. 3,800만 주 거래량에 55만 주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무슨 영향을? 물론 평상시 거래 없는 것을 기준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파킹, 잡아간 물량 기준이 추세를 윗방향으로 잡아놓은 것은 맞습니다만 이걸 뭐 매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군의 외국인 기관 수급 범위, 우리나라 그 원고 그것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그 거래대금 오늘 가장 많은 종목이 뭘까요? 거래량 기준에 대성 헬텍 이건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데 일단 뭐 사마 네트워크스 기준을 잡을게요. 상한가한 거.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에 먼저 박재민 주임 먼저 삼성전자 수급 그거 자른 것처럼 순매수 매수 자른 것처럼 사마 네트워크스의 기준 똑같이 잘라주시고 삼성전자도 똑같이 잘라주세요. 그렇게 하면 오늘 방송 갖고 나와서 교육을 하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오늘 5,100만 주 거래량의 대부분은 개인이죠. 그러면 순수한 개인들이 이걸 몇만 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순매수만 놓고 보면 와 200만 주나 기관 외국인이 뺏어가서 상한가예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전체 거래량 5천만 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스템 매매, 고빈도 매매의 기준에서의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는 고빈도 매매는 불법으로 지정돼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마 네트워크스 지금 위에 모니터링 하시면 답변 좀 주시고요. 채팅방에. 그렇게 해서 요 그 사마 네트워크스 순매수 매수 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교육을 좀 잡아드릴게요. 위에 지금 아무도 안 듣나요? 모니터링 안 하나? 7층, 8층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부분 그래서 매도와 매수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들이 월등히 높죠. 개인 대비. 그리고 이제 월등히 높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 정도 수준에서 정상적인 거래량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삼성전자, 사마 네트워크스, 하이닉스 이렇게 해주세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순매수 기준에 94만 주인데 사실상 94만 주 해봐야 0.1% 조금 넘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매수의 손바뀜이죠. 전체 거래량 480만 주 중에서 310만 주가 어찌됐건 뭐
해치 물량의 매수매도 체결 물량이 됐든 순매수의 기준이 됐든 어찌됐건 상당 부분의 비중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 동학개미에 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올려졌다거나 그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밀린다거나 그런 현상은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 48,000주 매도가 있는데 모간 쪽이나 이런 쪽이 자체 수급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개인들은 물량을 2,400주 순매수 기준에서 뺏긴 것뿐이 없어요. 산 것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손바뀜이죠. 창구가 예를 들어 삼성 창구 매도 한 신한투자 쪽의 매도 우위가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KB금융 쪽이 한 3만 주 정도 매수 우위 그리고 보여지지 않지만 이제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 우위가 있죠. 그래서 매도한 외국인과 기관 또 매수한 외국인과 기관 이쪽에 손바뀜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매도한 개인들도 있겠죠. 나는 똘똘해 잘했어. 21만 3천 원 나는 작실했어. 우리는요. 21만 3천 원 우리는 오히려 샀어. 왜? 그 결과적으로 여기서 삼성전기에 1~2%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럴 바에는 어제 같은 날 셀트리온, 어제 같은 날 기아차, 오늘 같은 날 변동성이 큰 대형주 위주에서 단타 치고 말지. 거래 변동성도 크지도 않은 또 거래 대금도 1,600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삼성전자에서 단타 치는 게 그렇게 고점을 잘 잡았다 이렇게 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매수 기준보다는 이렇게 대형주 기준에서는 손바뀐 부분 19만 주 개인들이 사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순매수도 놓고 봐야 되지만 매도와 매수 기준에서 손바뀜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들의 이제 평균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일단 차익 실현을 했고 LG화학은 꾸준하게 수급 개선폭이 이어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도 순매수 기준에서의 흐름도 분명하게 손바퀴만 있는 게 아니라 순매수 기준에서의 흐름도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좀 표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넷마블 쪽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유통 물량 자체 별로 없죠. 주요 주주 지분 81% 기준에 외국인들이 한리버 쪽에 이제 외국인 지분 제외하고 나면은 얼마에 17.53이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6% 정도. 그러면 87%가 일단은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되고 거기에 이제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실질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은 물량에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거래가 실려 있고 강세를 띄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 살짝 높여놔서 대처하는 걸로.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날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걸로. 지금 아직까지는 가져가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제 HMM의 거래량 터지는 시점에 추가 편입 기준 삼성중공업 결국은 손실이에요 지금 그죠? 7,100원대 그 자락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냅뒀더니 결국은 주력 종목군들 이외에는 사실상 순환성에서 바닥에서 한 번씩 움직일 뿐이지 시장 랠리 대비해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전자 업종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네이버 바닥에서 다시 잡아서 거기서 수익 내고 또 네이버 수익 내고 나서 또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거는 스윙 정도로 해서 일부 자금 움직일 수는 있어도 주력주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력주 위주로 IT 위주로 여전히 설정 범위 잡아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시황만 제대로 읽으시고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투매하지 마시고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거나 또 차익 실현을 전량해야 되면은 분명하게 고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번에 또 크게 한번 느끼신 거죠. 먼저 번에도 코로나19 확산될 때에도 특집 방송 해드리면서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시장이 흔들린다면 이렇게 대처하십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시장이 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포 심리를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주변에서 막 공포 심리를 극대화시켰죠. 시장에 막 2,800, 2,600 막 깨고 내려갈 것처럼 삼성전자가 막 6만 원 내려올 것처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에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라는 것이 종목별로 쉽지 않다. 특히 주력주에서 그렇게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같이 동반적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과도하기 때문에 돌려놓을 것이냐 그것만 해석하면 된다. 결국은 어찌됐건 이번에 해석이 잘 돼서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은 시장 흐름에서 비중 그대로 갖고 계시죠. 차익 실현하고 밑에 샀으면 좋은데 반대급부도 생각하자는 거예요. 순식간에 왔잖아요. 순식간에 개파락이고 결국은 투매 안 하고 월요일날 투매 안 하고 전강 후강이라는 말을 감히 누가 주말에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많이 잘 얘기해봐야 전략 후강이니까 약세를 떴을 때 뭐 제한적인 뭐 편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했겠죠. 결론은 전강 후약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자, 내일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종목별로 우리 주력주에서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드린 단기 공략주 수익 종목도 끄집어내서 뭐 상한가 맛도 봐야죠. 상한가 종목들 잡아내야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